이 여기는 이자겸, 그러니까 여진족한테 이제 무릎을 꿇음으로써 왕건의 북진 정책 고구려의 옛 땅 되찾겠다. 그건 다 이제 물거품이 되고 이제부터 고려가 부패하고 이제 보수적인 사회로 바뀌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자겸이 한몫을 했어. 이 이자겸이 어떤 사람이냐? 할아버지 이자연이라는 사람 때부터 80년간 고려 왕실에 딸을 공급했던 집안이 외가 친척, 외척 세력이죠. 이 이자겸도 딸이 많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N명의 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예종이라는 고려시대 왕이 있는데 첫째 딸은 죽고 둘째 딸을 이자겸의 둘째 딸을 예종한테 시집 보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인종이에요. 그럼 인종은 이자겸을 뭐라고 부를까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근데 여기는 외할아버지한테 저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신부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시집을 보내. 이거 지금 누구하고 결혼하는 거야? 이모하고. 첫째 이모, 둘째 이모하고 겹이모로 결혼을 해요. 근데 뭐 인종은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뭐 동성혼은 뭐 근친혼은 뭐 일반화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자겸이 왕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자겸이 당시에 믿고 퍼뜨렸던 게 18자 위왕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10십자에 8팔자에 아들잘잘 더하면 요게 이씨가 되거든, 한자로. 이씨가 왕씨를 몰아내고 왕이 된다라는 소문을 등에 업고 자기가 왕을 꿈꿨던 거야. 세상에 지 손자를 몰아내고 이 사람입니까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 18자 위왕설이 이때 유행을 했는데 근데 이게 참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게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고려시대 왕씨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이씨예요. 그래갖고 이씨의 기운을 억누르려고 이씨를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자로 오얏이씨거든요. 오얏나무가 자두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남산 밑에다가 봄이면 저 오얏나무를 심고 가을이 되면 날카로운 칼로 그걸 다 베어버렸어요. 이 짓을 매년 했습니다. 이씨의 기운을 억누르려고. 근데 세상에 희한하게도 이씨성을 가진, 물론 한참 뒤지만 이성계가 뭐를 만들어요? 조선을 만들고 여기는 왕씨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희한하죠. 뭐 어쨌든 하여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이자겸이가 이제 막 왕노릇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인종이 만만치 않아요, 손자가. 그래갖고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이 딸들 시켜가지고 떡에다가 독을 타서 줘요. 네 남편 죽이라고. 그러니까 딸이 그거를 갖다가 짐승한테 먹여보니까 즉살하거든. 그러니까 떡을 버려요. 그리고 탕약에다가 또 독을 타가지고 줘요. 근데 독인 것 같아. 일부러 넘어지면서 깨요. 원래 결혼하면 여자는 아빠 편이 아니라 남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딸 키워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손자가 사는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이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얼마나 당시 고려 왕실이 썩었는지를 알 수 있죠. 손자를 이 사람이야 이게. 근데 인종이 다행히 살아나와서 이자겸의 측근인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측근이에요. 척준경을 통해서 이자겸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이자겸의 난이 이제 진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인종은 할아버지도 죽이고 나서 개혁의 군주로서 다시 태어나려요.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개혁 그러고 있을 때 여기는 인종에게 나타난 한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묘청이라는 사람이에요. 지방 사람이야. 수도가 개경인데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이에요. 서경파. 스님이고 풍수지리설에 능통해. 이 묘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우리 고려에서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예요. 이 풍수지리적으로 개경이 끝나서 그래요. 대동강의 상소로운 기운이 흐르는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잖아요. 평양에 지덕의 힘을 입어서 여기는 금나라 작살내고요. 우리 전쟁해가지고 36개 오랑캐 다 무릎 꿇히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인종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아 그럼 수도 옮기자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묘청의 서경으로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자. 이게 서경촌도 운동이에요. 이게. 에?
근데 일단 왕이 먼저 가야 돼요? 궁궐을 먼저 지어야 돼요? 궁궐 먼저 지어야죠. 그래서 평양에 대화궁이라는 궁궐을 먼저 짓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사기꾼이에요. 이제 혹시나 안 간다고 그럴까봐 왕이 이제 평양에 구경 왔는데 그 앞에 연못이 있거든. 이 여러분들이 강연장만한 떡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떡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기름을 넣고 그 떡을 갖다가 연못에 풍덩했대. 그러면 하얀 거품 같은 기름이 막 떠오르겠죠. 그럼 이제 왕이 이거 뭐요? 쉿! 전하! 쉿! 평양이 워낙 신비한 지역이잖아요. 연못 안에 용이 사는데 지금 자느라고 코거품이 올라오는 거예요. 라고 후라이를 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약간 좀 사짜기 지르는 사람이죠. 그래.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궁궐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김부식은 여기에 반대를 하는 게 이 사람은 개경파 귀족이에요. 수도로 옮기면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땅값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럴까?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하, 묘청은 상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진족하고 전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개경의 수도를 두고 현실적으로 다져나갑시다. 보수파. 무슨 소리입니까? 당장 민족의식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보주의적인 성격의 묘청인 거죠. 일제강점기의 단재 신채호 선생은 별명이 칼찬 선비였어요. 유학자였지만 호전적이고 독립투사 의열단을 지원했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호전적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두고 누굴 좋아했을까? 신채호 선생은. 일제강점기 신채호 선생은 묘청을 좋아하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1000년 내 최대의 사건이다. 이때 묘청의 난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라고 한탄한 게 신채호예요. 하지만 역사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묘청의 말대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전쟁했으면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다. 김부식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인종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는데 이럴 때 평양에 비가 내리다 벼락이 쳐서 대화궁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재수없잖아요. 그래, 하늘의 뜻이야. 안 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묘청은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요? 간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땅값 오른다고 땅 사놓으라 그러는데 왜 안 가? 그러면서 칼을 빼더라.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서 이사한 간다고 난을 벌였는데 여기는 김부식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여기 있는 묘청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10년 뒤에 쓴 역사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 삼국사기를 쓴 거예요. 자, 결국 여기 있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면서 여기는 고려는 점점 더 보수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드디어 의종 때 무신들의 쿠데타, 무신정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무신정변이 왜 벌어졌느냐? 이때 왕이 의종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에 미친 사람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기 저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적당히 먹어야 약이지 이거에 빠져 살면 이건 그냥 인생 끝나고 나라 망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의종이 맨날 이걸 하는데 먹으려면 좀 다 같이 불러다 먹지. 술상 차려놓고 문신들만 앉혀서 술을 먹어. 여기에 스님 앉혀서 이 당시 이제 교종이라고 있어요. 교종 스님 앉혀서 맨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무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군들. 이때 4스타, 3스타 이런 장군들한테 보초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술 먹다가 와서 한 잔 받으세요가 아니라 취하잖아요. 그럼 먹던 고기를 무신한테 던진대요. 던지고 야, 그거 주워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무신들 정말 돌아버렸겠죠. 그럼 왜 이 당시에 무신이 차별을 받았냐면 사회 구조적 문제인데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어. 문과, 스님 뽑는 승과, 기술관 뽑는 잡과는 있는데 무과가 없어요. 그럼 필기 시험을 할 필요가 없죠. 조선시대 그 무인들 뛰어나잖아요. 이순신 봐요. 이순신 장군. 뭐라 그래요? 미신불사 상유십이척이라 미천한 신 아직 안 죽었거든요.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또 뭐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 필생직사, 멋있죠? 문장력이 뛰어나죠? 무과 시험에 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 공부를 해서 조선시대 장군들은 학문에 뛰어나요. 근데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시를 받은 거예요. 구조적 모순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술 먹다가 한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뇌. 이 당시 그 무신 중에 제일 높은 4스타를 상장군이라고 그래요. 이 상장군이 정중부 장군이었고, 그 다음으로 높은 3스타를 대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장군이 나이 많은 이소응이라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때 젊은 무신 한뇌라는 사람이 술을 먹다 취해가지고 이소응을 찾아가요. 당시 의종이 여기 있는 무신들한테 오병 수박기를 해보라고 그래요. 이 수박도가 뭐냐면 태권도 같은 특공무술입니다. 그래서 5병사가 모여서 태권도, 그러니까 특공무술 시범을 보이는 건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발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뇌가 술 먹고 가서 이 할아버지를, 야,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야 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뺨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신들이 욱할 거 아니야. 그때 정중부가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보현원이란 절에서 술을 먹는데, 여기 있는 문신들, 김돈중이, 한뇌, 여기 있는 이름 모를 스님들까지 다 맞아 죽고, 이 사람들 맞아 죽을 때 의종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술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에서 폐해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이 술에 빠져서, 주색에 빠져서 왕에서 쫓겨난 사람의 최후가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사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전 왕이었던 의종을 이의민이라는 천민 출신이 끌어내요. 고넌사의 북쪽 못가에 이르러서 술 2잔을 일단 드립니다. 왜? 평생 좋아한 게 술이니까. 드세요. 그리고 이의민이란 천민이 등뼈를 부러뜨렸어. 그리고 부러뜨린데 손대는 대로 등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의민이 큰 소리로 웃어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박존이란 사람이 왕의 시신을 담요로 싸고 2개의 가마솥을 마주 합해서 가마솥에 꾸겨 넣습니다. 의종의 시신을. 그리고 연못 속에 던진 거예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티끌과 모래가 날아오르니 사람들이 모두 부르짖고 떠들며 흩어졌는데, 그 상황을 보던 절의 중가운데 헤엄 잘 치는 사람이 헤엄쳐 가서 가마솥은 가져가고 시체는 버렸다. 이야, 이거 오늘 참 우리 많이 배워갑니다. 이게 물론 술이 좋죠. 기쁠 때 더 기쁘게 하고 마음 아플 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 신라의 경혜왕 술 먹다 포석정에서 맞아 죽었죠. 고려의 의종, 등뼈 부러뜨려져 갖고 소뚜껑에 넣어서 버려져 죽었죠. 조선시대 연산군 항상 취해 있다가 바로 쫓겨나서 끝에 군자 붙어서 쫓겨나잖아요. 술은 인간에게 약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과했을 때는 독주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전혀 정치적 행정 능력도 경험도 없고 학문도 모르는 정말 무식했던 당시의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약 100년간의 무신 집권기가 계속되니 이 고려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또 원나라 몽골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을 맞이하는 고려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